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생 후반을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를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후반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일할 날은 점점 줄어드는데 집 대출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은 저 역시도 해왔던 질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은퇴 후 삶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유를 즐기며 삶을 누리는 사람과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서는 은퇴자의 현재 자산 상태를 바탕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이 젊었을 때의 경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은 대부분 일찍부터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일찍 장만했고 은퇴 전에 대출을 거의 정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반면 은퇴 후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체로 저축이 적었습니다. 집을 늦게 샀거나 대출이 은퇴 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은퇴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인생 이막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루었던 준비를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인생 후반부를 위한 5가지 리셋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출 습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늘어난 소비 패턴은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은 신용이 아닌 현금으로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돈을 손에 쥐고 나갈 때 소비에 더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이웃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분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매달 작게나마 저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녀와 손주에 대한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낌없이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 꾸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정하고 스스로의 노후 자금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달 만난 이 할머니는 60대 초반까지 자녀와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의료비가 급증했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로우 창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 보세요. 일본에서는 최근 은퇴 후 소규모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 슬로우 창업이 유행입니다. 무리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서비스처럼 고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수익은 적지만 건강과 행복을 함께 챙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 선생님은 40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 후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수익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이웃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노년의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제3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인맥이 아닌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결을 말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이때는 직함이나 직업은 내려놓고 가벼운 취미나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기업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 직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서 그저 텃밭 회원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직함보다 진정한 관계가 중요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몸의 노화보다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노화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사람들,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는 생활은 정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장소를 걷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8세의 김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버스 종점까지 가서 낯선 동네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회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마음의 나이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60세가 되던 해 평생 미뤄두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확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또 그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 채널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부를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팁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먼저 재정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모든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달 5만 원씩만 절약해도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 모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는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은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72세의 이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배워 자신의 목공 기술을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의 채널은 이제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자신만의 취미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원예, 음악 감상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65세 박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도시에 살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안을 줍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를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겨울이 오면 곧 봄이 옵니다. 자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계절로 찾아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일상을 단순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